안녕하세요. 장중 실시간 이종목 장실이 하장무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2차 전주 오늘 왜 오를까?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 오르고 있고, 최근에 약간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약간 움직임이 좋았는데 거의 38만원 기준으로 해서 벌써 주당 9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38만원대에서 5%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항상 어떤 주식이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놓고 봤을 때 배터리는 왜 빠졌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밤새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상당히 210달러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주가도 180달러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연일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보다 의미있게 있고, 또 괜히 좀 설렐 수 있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난달에는 보통 10% 정도가 오르면 됩니다. 그런 관점인데, 제가 얼마 전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 홍콩 증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랑 좀 같이 엮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해외 증시에서 어떤 특징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술주의 주춤이 없잖아 조금 있고요. 반도체지도 조금 움직인 게 있고, 모든 거는 약간 시장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섹터에 대한 힘도 있습니다만은, 장이라는 거는 수급의 쏠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S&P 500 지수가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밤새 미국에서는 미국의 지난 24년도 4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죠. 그러면 정년 분기 단위로 포기가 됩니다만은 3.3% 정도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경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한번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오늘 밤새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그동안 조금 올려갔던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주가 좀 주춤하고 테슬라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산업재, 소매, 산업재, 메디칼,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우리가 말한 월마트, P&G,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미국 증시에 나왔던 탄탄한 경제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요. 경제가 탄탄하다고 무조건 모든 산업재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불을 지피는 게 뭐냐면,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물가지수 내려가게 되면 여러가지 섹터 중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국제 유가의 상승 이유가 중동 이슈, 예를 들어 중동의 치정학적 이슈로 오르는 거는 시장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75달러가 오른 상태에서 불구하고 오히려 미증시 S&P가 신고가를 갔다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 경제의 흐름 자체가 밤새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탄탄한 경제와 안정적인 물가, 그리고 탄탄한 경제의 물가 자체가 안정적이라면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 앞당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경제 민감주로의 어떤 상승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매거니 패센트 7종목에 대한 쏠림 자체가 완화되면서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풀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2차전지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홍콩 증시의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다면, 어느 10% 올랐다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매거니피센트 우리가 말했던 집중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에 대한 쏠림 자체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고, 글로벌 증시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의 어떤 쏠림 자체가 조금 완화되면서 다른 경기 민감주로 들어온다면, 그건 실제로 어떤 현상까지 가져가냐 하면, 약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모든 게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 증시의 상대적 강대도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 왜냐면 일본은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5위권도 이탈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조금 몰렸던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성 자체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완만해지고 있고, 여기에 지난주부터 조금 들어온 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유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죠. 중국 관련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크게 보면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유가 기름 관련주가 움직이고 건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철강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는 조금 배터리 볼 수 있으니까 이건 현대건설의 차트고 현대제철의 차트입니다. 그쵸? 그리고 경기와 좀 관련 높은 게 뭐냐면 기계가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있겠죠. 기계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상태에서 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국내 배터리의 관계는 심리적인 관계일지 크게 상관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또 거꾸로 놓고 보면 테슬라의 실적 부진 자체는 앞으로의 전망 자체 부진은 어느 정도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물론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2차 전지에 훈풍이 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움직인 2차 전지의 상승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의 실적이 적자가 나고 소재 관련 실적이 나는 그 전방 산업에 있던 캡처 마커가 뭐였냐면 바로 경기 둔화로 인한 전기차가 안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이런 메커니즘으로 미국 경제 괜찮은데, 그리고 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흐름 때문에 유가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버리고, 자, 그런 상태에서 달러와는 상당히 강한 견조를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게 바로 골디락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 소재주 같은 경우도 안 팔린다, 덜 팔린다에 대한 부담감과 실적 이슈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놓고 보면 이게 바닥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대신 이 에코프로의 힘을 가지고 단방에 뭐 90만원, 100만원 논하지 못하지만은 지나치게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2차 전지 관련 이슈를 적을 때 어쩌면 홍콩 증시의 어떤 변동성, 자금의 쏠림, 인도가 강하고 중국이 약하고 미국의 M7이 강하고 기타 관련주가 약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접근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시장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지만은 이 영상은 적극적 매수보다는 소심한 매수와 보유의 관점에서 한번 볼만한 그런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무조건 반도체가 밀린다고 배터리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반도체 쪽에 몰려있던 시장의 수급 자체가 분산되는 효과도 생길 수가 있고, 기관의 스탠스 자체가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심지어 주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금융주의 강세도 한편을 놓고 보면 이 금융주의 강세 자체가 배당이라는 매력도 있습니다만은 금융주는 상당히 경기와도 민감합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금융주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거는 예대 마진인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것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부동산 시장도 더 이상 나쁘지 않아야 대출을 가져가는 거고, 예금,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도 저금을 할 정도로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주는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금리만 높다고 회사가 주가가 쭉쭉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의 선택들이 어느 정도 금융주로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한다는 거는 약간의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반도체로 들어갔던 자금들은 이게 배터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언하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잘잘하게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성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주로 들어왔던 HABM이나 CXL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시다시피 포바이퍼라든지 전체적인 영상이네요. 포바이퍼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새로운 기계, 새로운 모습에 대한 쪽으로 쏠려가는 것 뿐이죠.
그럼 요거는 개별 중소형 트레이딩 자금의 변동을 말하는 거고, 그걸 끝나고 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왜 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 가장 원론적인 답변, 경제는 튼튼하고 물가는 내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유가의 상승 자체가 실제적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그동안 자동차주의 어떤 실적 부진을 눌렀던 모든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내려가는, 적자라는 쇼크를 받았지만은 시간이 걸리면 어느 정도 자동차 수요 자체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중국산 LFP 배터리,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저가, 리튬 가격의 바닥의 저하, 테슬라 주가의 하락.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산업은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데이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봉.